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대희입니다. 오늘은요, 애들한테서 어떤 증상이 보였을 때 안과적인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린아이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혹시 약시 같은 경우에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번에 약시 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약시를 의심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약시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한번 안과를 가셔가지고 시력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은 태어나서 눈 맞춤이라는 거가 한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은 돼야 되니까 눈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맞추질 못한다든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아예 시력이 안 좋으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아이가 불편해하니까 부모님이 빨리 데려오시지만 어중간하거나 한눈이 좋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뭐 한눈만 가지고도 전혀 문제가 없이 살기 때문에 뭐 의무적이라도 돌 때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136 캠페인처럼 3살 아니면 6살 이때는 한 번 정도 와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약시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영유아 검진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검진 사업에서도 시력이 이제 측정이 의무화돼 있기는 한데요. 소아안과에서 전문으로 보는 쪽이 아니면 사실은 틀린 시력으로 측정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떤 환자도 영유아 검진에서 계속 시력이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다가 한번 이제 아닌 것처럼 나와서 굉장히 늦게 발견해서 왔던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일단 시력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지라는 사시인데요. 김 선생님께서는 사시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부모님이 몰려 보인다, 아이가 소아과에서 가보라고 그랬다, 이런 것들. 가끔 딴 데를 보고 있다, 아이가 자기를 안 보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수술이 필요한 영아 내사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은 돌에서 두 돌 사이에 수술을 제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어릴 땐 다 그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눈에 정렬, 딴 데를 보거나 아니면 몰려 보이나 이러면 한 번 정도는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개를 이제 기울이는 증상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시의 증상인데요. 특히나 이제 수직 방향의 이상이 있는 사시의 경우에는 그 수직 방향의 사시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제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고개 기울임의 이제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목 근육이 이상이 있다거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시가 있다거나, 내지는 눈떨림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고개 기울임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다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쳐 있는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거든요. 목 근육도 안 좋으면서 사시가 같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사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시력을 측정한다든가 그다음 사시 검사를 한다는 건 이거 되게 어려운데, 저희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셀카 많이 찍는데 중요한 질환들, 선천 백내장으로 그렇다든가 망막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거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 까만 동자, 이제 동공반사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제 환자 한 명도 그 증상으로 왔어요. 아이가 사진을 찍었더니 동자 색깔이 좀 다르다. 그리고 봤더니 안 좋게 뒤쪽으로 망막에 문제가 있었던, 망막 모세포종이 있었던 환자들도 있었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귀 기울이면 조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기에 진단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드리면, 사진을 찍었을 때 양쪽에 동공반사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는 보통 이제 플래시를 쓴 사진기를 이용했을 때 망막에서 돌아오는 빛이 반사돼서 찍히는 건데, 요즘은 이제 또 그게 적색 반사라고 해가지고, 적색 동공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사진이 이상해 보이니까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다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전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선천 백내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라서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또 흔한 병이 이제 눈썹 찔림, 뭐 안검 내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증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눈썹 찔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눈 깜빡임과 눈을 비비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썹이 들어가서 그 눈물층을 이제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각막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한 이물감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눈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눈곱이 아침에 많이 껴있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눈 비비는 증상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불편하니까 비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없애줘야지 손대지 마. 뭐 지저분한 가지고 손대면 더 염증이 생겨. 뭐 균 얼마 이러지만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눈썹 찔림인지 아니면은 아주 드물게는 잘 안 보이는 애들이 뭔가 아주 어릴 때는 뭐가 묻었는 줄 알고 이렇게 긁어낸다는 그런 또 반응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감별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눈썹 찔리는 방향을 피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증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TV 볼 때 이렇게 째려본다는 증상도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걱정하시는 건 뭐 사시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거리나 그러니까 가까이나 멀리나 대부분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근데 TV를 볼 때 특징적으로 보다가 고개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안경이 필요한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 더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경을 씌워봐서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증상 중에 아이 눈이 빨갛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제 드물지만 아이들이 충격에 의해서 이제 결막가 출혈이라고 해서 정말 먹는 것처럼 빨갛게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서는 뭐 알레르기라든가 그다음에 눈이 건조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드물지만 또 각막이나 이런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충혈이 장기간 오래 간다거나 그리고 아이가 또 불편함 그거에 대해서 눈을 깜빡이고 힘들어하면은 반드시 안과에 오셔가지고 그 원인이 또 무엇인지 한번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그 안 질환을 부모님들이 직접 진단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나 그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진료실에서 들으면 상당히 이제 황당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정말 이제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맹신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 이제 객관적인 그러한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들의 증상에 따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뭐 찾아보는 것도 좋으시지만 한번 가까운 안과에 들려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